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국립고등학교 음악단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맡고 있는 리디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다니고 있던 스페인 음악고등학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고, 심지어 국가의 지원마저 받지 못해 고교 음악단 자체가 해체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음악단의 총 강의를 담당해 주시던 선생님께서는 저와 같은 실력이 뛰어난 몇몇 학생들을 선별해 뜬금없이 한국의 음악고등학교로 전학 확정과 이민 과정을 진행해 놓았다면서 원한다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이미 없어진 고교 음악단 상황에 지체할 시간은 없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일단 한국으로 가보라며 저를 설득하셨는데요. 그렇게 저와 몇몇 음악단 학생들은 3개월 뒤 한국으로 단기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처음 와서 놀란 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선진국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인데요. 저와 친구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메고 있던 고가의 악기를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악기 가방을 직접 손으로 들거나 저희끼리 뭉쳐 악기를 보호하며 불편하게 걸어갔는데, 이상하게도 공항에 있던 그 어떤 한국인들도 저희의 악기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고가의 악기를 항상 들고 다니는 저와 같은 음악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노숙자나 범죄자의 주요 피해자가 되는 것이 현실인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저희의 악기에 관심을 주지 않더군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스페인보다 후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악기를 전부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러한 고민은 그저 저희의 황당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인천공항에 있던 한국인분들은 친절하게 이동식 카트를 가져다 주시며 무거운 악기를 넣고 이동하라는 배려심까지 보여주셨고, 저와 친구들은 그제서야 한국이 스페인보다 훨씬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악기를 메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범죄자들의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돼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한국은 이런 스트레스 자체가 없었고 그저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에게는 치안에 대한 걱정이 없는 편안한 삶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고, 저와 친구들은 그제서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악기를 훔쳐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마음 편안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 느낀 선진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학교에 입학을 위해 서울의 도심으로 향하던 중 저와 친구들은 한국음악고등학교의 실무 테스트 직전 악기의 장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휴대폰 지도 어플을 이용해 서울의 길거리에 있던 한 악기 상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악기 상점 내부에는 스페인에서는 볼 수 없던 고가의 다양한 악기들이 판매를 앞두고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스페인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같은데 라며 상점 내부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친구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악기 상점 내부에는 가게 주인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무려 10분이 넘도록 가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친구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며 저희를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영어 문장으로 급한 용무가 있으면 전화를 하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그것을 본 순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기 용품들을 놔두고 가게를 비우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였고, 아무리 한국의 치안이나 시민의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수천만 원 금액대의 악기들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가게의 문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의 상식 그 자체였고,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안전한 선진국 아니냐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중년의 한국인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희를 보고는 알 수 없는 말을 한 뒤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인지 능숙한 영어로 잠깐 옆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고가의 악기들을 놔두고 문까지 열어놓은 채로 밥을 먹으러 가다니, 저와 친구들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해도 악기들이 분실되지 않냐며 휴대폰 번역기로 질문을 건넸고, 한국인 아주머니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시더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면서 손으로 X자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와 친구들은 이미 한국이 유럽권의 나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방문한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열어놓은 채 주인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스페인에서는 3시간이 넘는 악기 점검이 한국인 아주머니의 손을 거치니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고, 저와 친구들은 모든 것이 편하게 마무리 지어지는 한국에서의 삶에 점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움에 빠져 있을 때 저에게는 한 통의 당황스러운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저희가 입학하게 될 서울음악고등학교의 대표 학생이라고 소개를 이어간 한국인 학생은 전학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저희의 숙식을 해결하라는 일정을 넘겨받았다면서 2일 정도 머무르다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면 된다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와 친구들은 악기 점검이 끝나면 호텔을 잡아야 되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걸려온 한국인 대표 학생의 전화는 기적에 가까웠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한국인 학생이 보내준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악기를 메고 호텔에서 숙식하는 것도 너무나 위험한 행동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기에 평범한 한국의 거주지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준 한국인 학생의 배려는 너무나 고마웠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학생이 보내준 주소지에 도착한 저와 친구들은 진짜 여기가 맞냐면서 엄청난 충격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높은 빌딩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건물 입구 건너편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주부의 모습과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건물처럼은 보이지 않는 이상한 건물에서 당황하던 그때 경비원분이 다가오시더니 무엇 때문에 찾아왔냐는 듯한 손짓을 하시며 저희에게 다가왔고, 저는 곧바로 한국인 학생에게 건네받은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경비원분은 저희를 이끌고는 너무나 친절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건물 내부로까지 안내를 해주셨고, 저와 친구들은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사는 건물이었구나 라며 매우 놀라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저희의 숙식을 도와줄 음악 고등학교의 한국인 학생이 저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줬는데요.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여기가 진짜 거주지가 맞냐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경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학생은 이곳은 한국에서 아파트로 불리는 거주지라면서 22 급히 보여줄 게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경진이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지하로 내려간 저와 친구들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스페인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던 방음 처리가 되어 있는 악기 연습실이 있었고, 심지어 이러한 방음부스 연습실이 한 개가 아닌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거주지의 지하에 이런 고가의 악기 연습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방음부스 연습실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그제서야 이곳이 한국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 중 하나인 방음부스 악기 연습실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진이는 이곳의 커뮤니티 연습실은 전부 방음부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악기 연습을 하거나 노래 연습을 해도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했고, 저희가 지내게 될 집에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1분 정도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모자라 24시간 언제나 이곳으로 와서 연습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스페인에서 지낼 때에는 집에서 악기 연습을 하려고 해도 말 그대로 주택단지 한복판에 있어서 소음의 문제 때문에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도 모자라 학교 연습실은 너무 낡아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국의 아파트 악기 연습실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말도 안 되는 시설이었죠. 경진이의 말대로 그곳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료로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는 피아노 연습실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고가의 피아노를 무료로 연습할 수 있게 제공하다니 저와 친구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한국의 거주지 시설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이러한 모든 시설이 아파트의 거주민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큰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연습실뿐만 아니라 단체로 연주할 수 있는 방음 연주실까지 있었고, 경진이는 언제나 편하게 이곳을 사용하라면서 출입구에 저희의 지문까지 등록해주더군요. 열쇠가 아닌 지문 잠금 장치로 모든 출입이 가능했던 그곳은 낡은 나라
후진국의 스페인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정말 영화 같은 미래도시처럼 느껴질 지경이었고, 도시 인프라와 거주지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스페인에서는 악기를 연습하려면 상당한 비용으로 사설 연습실을 빌려야만 했는데, 이곳 아파트의 커뮤니티 연습실은 거의 비용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경진이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연습실을 구경하던 저의 등 뒤에서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바닥에 넘어진 채 엎드려 있는 친구 헤이튼의 모습이 보였고, 이튼은 갑자기 발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말았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안타깝게도 헤이튼은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치아 앞니가 약간 깨지고 말았고, 경진이는 저희를 보더니 바로 병원으로 가자면서 자신의 부모님을 불러 저희를 차에 태운 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앞니 전체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아서 뿌리는 살아있었으나 헤이튼은 너무 아프다면서 소리를 질렀고, 다행스럽게도 약 10분 뒤 바로 인근 치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헤이튼의 상태를 확인하신 의사분께서는 이 정도의 치아 손상이면 하루 정도면 치아의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진단과 함께 비용도 어느 정도 저렴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약간의 레진이라는 처리를 통해 헤이튼의 깨진 앞니를 곧바로 복구할 수 있다고 하셨고, 오늘 안으로 외관상 복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일주일 정도는 최대한 음식물이 닿지 않게 하라는 간단한 진단 치료만을 내려주셨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치과라는 병원 자체의 수가 너무나 적어서 충치 치료를 받아도 6개월의 대기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런 예약 없이 방문한 한국의 치과는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도 모자라 하루 만에 치아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꽤 당황스러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병원비는 경진이의 부모님께서 결제를 해주셨고, 헤이튼은 일시간도 지나지 않아 깨진 앞니의 치아 복구를 마친 뒤 환한 표정으로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살펴봐도 바로 직전까지 깨져있던 치아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은 한국 치과의 기술력이었고, 특히나 예약 없이 하루 만에 방문과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만약 스페인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헤이튼은 무려 6개월이 넘도록 치아를 가리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 자체를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헤이튼 또한 거울을 살펴보더니 하루 만에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까지 마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라면서 표시가 나지 않는 치아의 놀라움을 드러냈고, 아프지도 않다면서 너무나 기뻐하더군요. 하지만 경진이는 한국에서는 아프면 곧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스페인에서의 불편한 삶은 잊어달라는 말을 했고, 저 또한 그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한국의 음악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저와 학생들은 쾌적하고 큰 규모를 가진 학교의 모습에 한국에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타깝게도 제가 다니던 스페인 음악 학교는 한 기업단체의 부지가 팔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학교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좋았던 것은 늦게까지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늦은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나 안전했다는 사실이었고, 그 누구도 저의 악기를 훔쳐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전혀 도난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고 최첨단의 나라였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된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스페인은 물론 잠깐 겪어본 미국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죠. 한국의 고등학교는 치안에 걱정 없이 통학을 할 수 있는 것도 모자라 급식도 수준급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스페인에서 지내던 것보다는 무려 5kg 이상의 살이 찌고 말았습니다. 원래부터 너무나 말랐었기에 체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약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저는 약 2주 뒤에 있을 음악대회를 준비하며 오늘도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연습실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경진이의 부모님께서는 괜히 숙소 비용을 내지 말고 앞으로 계속 이곳 아파트 거주지에서 지내라고 하셨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경진이와 함께 한국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편리한 삶이 너무나 감사한 지금, 저는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음악 선생님으로 취직을 하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 상태이기에 오늘도 한국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